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대 남성 2명이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피해 가족들은 혹여나 가해자들이 찾아와 피해를 다시 보지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간 게 맞냐 묻습니다. 실제로 집에 없는지 영상통화까지 걸어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쯤 초등학생이 혼자 있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0시간 뒤에는 또 다른 20대 남성이 찾아와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두 남성이 랜덤 채팅으로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 여학생을 깨어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설마 초등학교 6학년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고. 이게 우리 딸이 DM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경찰은 초등생의 팔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담임 선생님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CCTV와 통신수사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이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직장인과 학생인 가해자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고 있다며 분노합니다.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들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정작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거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 사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피해자의 친인척 집을 알고 있다며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충청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산과 서천, 금산, 부여, 주산, 미산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섭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8일에서 10일 폭우가 내려 농경지 유실과 침수, 주택 파손 등 1,45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남도는 국비와 도비, 시, 군비 등 2,19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정부가 모두 파손되면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가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 피해액 전체가 실질적으로 복구되도록 할 방침으로 침수가 못 쓰게 된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도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더해 지원합니다. 청양군 청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손자 관계인 70대 여성과 3살 남아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청양군 청남면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8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전체를 태운 뒤 2시간 26분 만에 꺼졌고 화재 현장에선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의 이름은 딴 펜싱 전용 경기장이 대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준비와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등을 위해 펜싱 전용 경기장 조성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동구 용운국제수영장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후보지 총 2곳을 선정한 뒤 올해 말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해 2027년까지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을 앞두고 서로 다른 통합 원칙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양 대학은 통합 교명과 유사학과 통폐합, 캠퍼스 운영, 졸업장 표기 등의 다른 입장으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26일 실행계획서를 대전시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밭대 측은 제출된 계획서를 철회하기로 하고 이를 교육부와 대전시 등에 이미 공지했다고 밝힌 가운데 충남대 측은 철회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8월 중 대면 평가 등 남은 일정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답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는 입찰 계약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서구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오래전부터 비리 의혹에 대해 협박을 받아왔고 누군가의 음해에 의한 것이라는 관련 증거도 있다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서구청 비리 의혹은 절대 은폐돼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대전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622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7만 5천 명의 절반이 넘는 50.7%에 달했고 전년 2,612만 4천 명보다 10만여 명 증가한 사상 최대치입니다.